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송상용입니다. 어, 지난 이제 2020년 12월에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통과되면서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임기제 부사관 제도라는 겁니다. 임기제 부사관 제도.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군특성하고 춘천기계공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채널이 있죠. 거기에 제가 이제 임기제 부사관 제도가 통과되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된다 해서 이제 그냥 슬라이드만 지나가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아마 학부모님 같아요. 임기제 부사관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될까요? 하는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2018년도부터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들어온 분들을 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통과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018년부터 국방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되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도 그렇고 육군본부도 그렇고 조금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이제 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각 군본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게 듣기로는 이제 7월 달까지 정하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기제 부사관은 원래 있었던 제도를 좀 더 개선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유급 지원병 제도라는 게 있었죠. 지원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급 지원병 제도. 이거를 좀 더 이제 좋게 만든 건데 이미 뭐 유급 지원병 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뭐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06년에 이제 그 군복무 기간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그리고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국방부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줄어드는 병역 자원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병은 줄어드는데 이거를 좀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사관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군의 허리와도 같은 부사관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취지와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병들 중에 일부를 좀 계속 근무를 시키고 전역했으면 그러면 좀 손실이 덜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유급지원병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면 유급지원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병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사를 다는데 이 하사의 이름을 전문하사라고 했어요. 전문하사 앞에다가 전문자를 붙였죠. 그러니까 전문가라 이거죠. 하사 중에서 전문가다 이거죠. 초짜 하사가 아니고 전문가다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런데 병에서 이제 하사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에도 병에서 하사로 올라오는 게 현역 부사관 시험을 통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현역 부사관은 중간에서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뭐 일병 상병 때 갈아타서 하사로 가는 건데 병장까지 가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유급지원병 제도는 병장까지 간 다음에 만기 전역과 동시에 하사 인간을 시키는 제도였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급지원병이라는 거예요. 유급지원병. 자, 자꾸 제가 유급지원병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왜 그걸 강조하느냐 보면 이제 제가 학교를 비유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학교는 신입생 모집 정원이 100명이야 라고 하면 학생을 100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뽑는데 그런데 학생들 중에 보면 장애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자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우나 국가유공자는 그냥 프리패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100명이 꽉 찼더라도 나 이 학교 갈래 하면은 그냥 정원회로 플러스 1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101명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국가유공자 자녀가 나 이 학교 갈래 하면 정원이 100명이 꽉 찼는데도 그냥 플러스 1 해서 101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계급은 하사인데
신분이 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유급 지원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날에는. 계급은 하사인데, 하사 계급인데, 그리고 뭐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사랑 비슷하게 받는 것 같은데, 그 인원수 카운트 할 때는 병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말하면 정원외입니다, 정원외. 쉽게 얘기하면 부사관 정원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에서 그 국가 공무원들 인건비 계산하고 뭐하고 할 때 얘는 인건비 계산에 들어가는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원 외에 있는 애가 정원 내로 들어오려면 신분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분 전환. 그러니까 이건 뭐 정식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떠난 뒤에 생긴 제도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불러요. 신분 전환이라고도 부르고 단기 전환이라고도 부르고 단기 신분 전환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부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건 뭐냐면 전문 하사에서 전문자를 떼버리고 이제 하사로 가는 거 신분이. 근데 이제 굳이 붙인다 그러면 일반 하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일반 하사. 그래서 그냥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한다는 말도 붙이고 뭐 그러니까 용어가 다양합니다. 신분 전환한다,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한다, 단기 신분 전환한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면 얘는 정원내가 되는 거예요. 정원내. 정원내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군에서 병기병과 부사관을 100명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유급 지원병일 때는 그러니까 계급은 하사지만 취급은 병이기 때문에 이 병기병과의 그 부사관 100명 인원의 카운트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운트가 되려면 반드시 신분 전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내가 신분 전환할 적에 나는 병기병과 전문 하사인데 병기병과 일반 하사를 되려고 신청을 하면 거기 병기병과에 100명의 티오가 다 차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간이 지나면 전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급 지원병 제도는 계속 얘기하지만 병이었다. 그러니까 무늬만 부사관 하사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분 전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 전환에 탈락하면 전역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분 전환할 적에 자기 병가에 자리가 없으면 엉뚱한 병가를 가야 되기도 하고, 내가 병기병가인데 병기병가에 TO가 아까 정원이 꽉 차 있으면 정원에 여유가 있는 보병으로 간다든지 기갑으로 가야 된다든지 병가를 바꿔서라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 이거죠. 그리고 기간이 얘는 최대 1년 6개월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최대 단점인 거예요. 군에서 부족한 병 자원을 보충하려고 만든 제도가 유급 지원병인데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생활 옛날에는 1년 10개월 하고 그리고 하사로 1년 6개월까지 하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병생활이 1년 6개월로 줄었죠. 1년 10개월에서 또 줄었죠. 4개월이 더 줄었습니다. 자, 그렇게 줄은 상태에서 1년 6개월 하면 이제 만 3년인데 만 3년하고 전역하는 이런 건데 만 3년하고 전역하는 인원도 많지가 않고 이러니까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직업 군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르바이트 개념의 어떤 그냥 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작년 2020년 12월에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임기제 부사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비로소 이제 부사관으로서의 이제 용어가 병에서 부사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 추측인데 이건 추측입니다. 부사관으로서의 이제 정식 대우도 해주고 이제 부사관 정원 내로도 관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시행될지 이제 7월 달부터 뭐 정식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 7월부터 지금 약식 시행을 하고 있고 정식 시행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논의하고 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완비가 되면 7월 달부터 정식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느낌은 옛날엔 병 취급을 하던 걸 이제 정말 이제 부사관으로서 정원 내로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아까 1년 6개월밖에 하지 못하는 거를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게 늘려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4년까지 할 수 있게 늘려놨다. 자, 그 관련 내용을 보면 병역법이 바뀌었죠. 병역법이
작년 12월 1일자로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22일부로 이제 시행할 수 있게끔 되면서 임기제 부사관 20조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에 4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개월부터 이렇게 막 하는데 6개월부터 이런 말을 뺀 거예요. 어쨌든 뭐 6개월 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뺀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운영 규정이 너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병무청장이나 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죠.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그러니까 병장까지 병장 만기를 채우고 전역 처리가 동시에 하사 임관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병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하느냐? 군 특성하고 우리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처럼 국방부로부터 그 정원을 배정받은 군 특성하고 학생들만 받겠다 이런 겁니다. 군 특성하고 학생들만 받겠다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이제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고 나 입대할 거야 하고 이제 신청하고 입대 영장 받고 입대해가지고 병복무를 하는 중에 가만 보니까 군대도 괜찮은 직장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군 특성하고 이거는 병무청장이 뽑는 거죠. 병무청장이 뽑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병무청장이 나오죠. 그다음에 현역 복무 중에 뽑는 거는 누가 뽑는다?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 뽑는다. 이런 거죠. 차이점. 그래서 전형 방법이 좀 달라요. 병무청 전형 방법이랑 그 다음에 각군 본부 에서 뽑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임기제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그냥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쭉 나오는데 그 별표 11인가 13이 군인 봉급표죠. 그걸 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기제 부사관을 그냥 그 단일 호봉으로 하사 3호봉으로 해서 쭉 뭐 6개월을 하든 1년 6개월을 하든 그냥 3호봉으로 그냥 월급을 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사관 급여 체계와 똑같다. 민간 부사관 급여 체계와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했어요. 이거는 이미 언제부터? 2019년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바꾸려고 했던 게 그 국방부에서 했던 게 최초 시도가 언제부터 했냐면 2018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국회에다 올렸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을 올렸으니까 통과될 거라 보고 급여에 관계된 내용을 이미 2019년에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하다가 2020년에 비로소 22년 만에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급여에 관한 거는 언제 시행이 됐다? 2019년에 시행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전문하사 급여 체계는 단일 호봉, 하사 3호봉으로 끝났는데 1년 6개월짜리니까 끝났는데, 그걸 이제 민간 부사관과 똑같은 급여 체계, 일반 부사관과 똑같은 급여 체계를 다 바꿔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항 1호에 따라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한 거는 뭐 이걸 준용한다 뭐 돼 있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항 1호라는 건 그 군특성화고를 얘기하는 거죠. 군특성화고 군특 학생에 대한 입영에 관한 거는 이걸 준용한다 이런 건데, 뭐 병무청에서 입대영장 나오죠. 그냥 입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중단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질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임기제 부사관은 뭐 병무청에서 뽑든 각군본부에서 뽑든 병복무, 병장 만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 기준에 18개월은 해야 되는 거죠. 18개월 만기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저희 학교에서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18개월은 인턴 기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턴.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인턴 사원 많이 뽑죠. 그러니까 인턴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퇴출시키고 일 잘하는 사람은 선발을 하고 그거죠.
마찬가지로 군 부대에서 18개월 동안 우리 학생들을 관찰을 합니다. 18개월 동안 누가 소대장, 중대장이 관찰을 하죠. 그리고 부사관들이 뭐 주임원사라든지 관찰을 합니다. 관찰해서 이 녀석 쓸만하네? 그러면 임기제 부사관을 임관시키는 거고, 이 녀석 봤더니 불량이네? 불량 학생이네? 인성이 개판이네? 하면 너 그냥 병장 전역해 하는 건데, 병장 전역을 시킬 때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를 합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그래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얘는 이러이러해서 부적합에 병장 만기 후에 하사를 달지 말고 전역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무청의 유급, 이제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유급지원병, 지금 임기제 부사관이죠. 임기제 부사관 전형에 합격을 했더라도, 합격하고 입대를 했더라도 내가 군생활 18개월을 똑바로 안 하면 주임원사나 소대장, 중대장이 너 그냥 병장 정리 만기하고 나가 하고 내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기제 부사관 선발, 선발 취소, 복무에 대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병무청장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뽑을 건지, 그다음에 각 군 본부에서 어떻게 뽑을 건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기제 부사관법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육군본부,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모집 과정 개정 나와 있고 부사관 과정 클릭해 보면 부사관이 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RNTC, ROTC는 장교 과정이고 RNTC는 부사관 과정이죠. 그 다음 민간 부사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군장학생, 옛날로 지금 군장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에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좀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이 있습니다. 민간 부사관 전형에서 이제 뚝 떨어져 나와서 선발과 동시에 장기복무를 시켜주겠다는 전형이 있죠. 그 다음에 장교로 전역한 사람, 부사관을 전역한 사람, 다시 재입대하려고 하는 사람을 예비역, 현역, 재임용 부사관, 저는 이제 줄여서 그냥 예비역 부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병복무 중에 시험 봐가지고 가는 현역 부사관,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우리 임기제 부사관 있고 특전 부사관, 특전사에서 뽑는 특전 부사관 이렇게 있으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임기제 부사관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나오죠.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한다?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한다? 선택할 수 있다. 난 6개월만 할래? 하고 6개월 하사만 하고 전역할 수도 있고, 나는 2년 할래? 하고 2년만 하고 전역할 수도 있고, 나는 민간부사랑과 똑같이 4년을 할래? 하고 48개월 선택해서 갈 수도 있죠. 자, 어쨌든 몇 개월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뭐다? 육군 하사와 동일한 급여,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제 급여 체계는 옛날엔 전문하사 급여 체계와 일반 하사 급여 체계가 달랐는데 그걸 이제 다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사관의 급여 체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 공무원 같으면 복지 포인트 있고, 군인들 같으면 이제 피복 구매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습니다. 저 때는 피복 구매 티켓 상품권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보급대대 가가지고 나 이제 런닝도 사고 양말도 사고 전투복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혜택을 똑같이 제공하겠다. 그다음 군인 콘도 이용하기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제공하겠다.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 어쨌든 복무 기간이 6개월에서 48개월로 이제 아주 늘어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 계획 보면 현역병 중에 전역 6개월에서 1개월 전 지원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죠. 그래서 체력장 실기도 볼 수 있고 면접도 볼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실기 면접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잘하고 똑바로 해서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주임원사한테 인정받은 애들이 뽑히겠죠. 그 다음에 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은 군 특성화고 이거죠. 병역준비역 중에 군 특성화고만,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안 됩니다. 군 특성화 고등학교만 된다 이거죠.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핵심이죠. 병무청장이 뽑습니다. 그래서 4여단 이상 이게 연중 지속 뽑는다는 거는 여기 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군 특성화고는 1년에 딱 한 번 11월 달에 뽑죠.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뽑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48개월 중 지원자 선택에 의해서 복무한다. 그죠? 그래서 군 특성화고는 이제 그 임기제 부사관으로 합격을 하고 입대해서 군생활 하는 중에 이제 임관하기 전에 기간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 6개월 할래?
나 48개월 할래? 나 36개월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기간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현역병들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기간 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복무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 복무도 가능하다. 아, 내가 군생활이 적성에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6개월 신청해요. 그래서 6개월 해보고, 괜찮네? 그러면 뭐 48개월까지 쭉 늘려도 됩니다. 그냥. 아니면, 조금만 더 해볼까 하고 12개월 늘려요. 그리고 괜찮네? 또 늘리고 해서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다? 48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직업군인으로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민간부사하고 동일한 48개월, 4년을 선택해라 라는 얘기죠. 4년을 선택하면 2018년에 이 법 개정을 추진할 때 국방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적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48개월을 선택하면 민간부사관하고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부사관하고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급반 교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복무 연장 3년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부사관 같은 경우는 의무복무 4년에 그 다음에 연장복무 3년에서 총 7년 안에 장기복무 선발이 되면 쭉 정년이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7년 안에 장기복무 선발이 안 되면 전역하게 돼 있는 거죠. 전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48개 선택하면 민간부사관에 4년 복무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다시 복무 연장 3년을 신청하면 총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7년 한 동안에 내가 장기복무 선발만 되면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상사 53세, 원사 55세 정년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바뀌면서 최대 48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 핵심과 민간 부사관하고 동일한 대우를 주겠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 동일한 대우라는 얘기는 복무 연장 3년 신청 가능하고 장기복무 신청 가능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급 지원병 제도일 때는 정원 외였는데, 그러니까 부사관 티오로는 안 잡히고 병 티오로만 잡히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비로소 정원 내 부사관 티오로 잡히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뭐 하사 임관 후 240만 원, 요거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뭐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나 하고 보면 되고,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민간 부사관하고 동일한 급여 체계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요거는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선발 절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고, 군특성하고는 병무청에서 그냥 3학년 11월 달에 뽑는다 이런 거죠. 대우 및 특전, 이것도 뭐 별로 볼 필요는 없는데, 현역병 특기로 임관,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 이제 내가 병기병과 병이야 그러면 병기병과로 임관하는 거, 내가 기갑이 하면 기갑 임관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대 그냥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유급 지원병 제도 때도 했죠. 48개월까지 늘려놨다.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급여를 주겠다. 복지 혜택을 하겠다. 이건 원래 또 다 제공하던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원래 하던 거예요. 하던 거고, 퇴직금과 이거 원래 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는 의문점을 가진 게,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의문점을 가진 게, 희망자는 선발 과정을 거쳐 단기 하사로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왔어요. 이게 좀 이상해서 저희가 여기 육군본부 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앞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유급 지원병 제도일 때는 병에서 전문화사로 갔다가 전문화사에서 다시 단기 일반화사로 가야 돼요. 일반화사로. 그리고 복무 연장하고 그 다음에 장기 복무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분 전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데, 그러면 문의만 이제 개월 수만 48개월로 늘려놓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밖에 18개월밖에 못했죠. 그걸 48개월로만 늘려놨고, 역시 신분 전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분명히 2018년에 국방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적에는 신분 전환 절차 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바로 그 48개월에 복무 연장, 장기 복무까지 갈 수 있게 해줬는데, 여기에 이 문구가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48개월을 선택을 했는데도 신분 전환을 해야 되느냐, 신분 전환 실패하면 복무 연장도 할 수 없고 장기 복무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 들어서 저희 그 우리 학교에 이제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신 군특 선생님이 여기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이제 아니다. 우리 학교가 오해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그냥 그 신분 전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아직 뭐 제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분들도 우왕좌왕하면서. 근데 이제 하시는 얘기가 신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냥 기회를 준 거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뭐 아까 앞서 이제 6개월 하고 12개월 하다가 뭐 이렇게 쭉쭉 하다가 최대 48개월까지 딱 늘린 다음에 이 과정을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48개월 딱 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분 전환을 하는 순간 이제 가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48개월 선택해버리면은 그냥 뭐 이거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6개월 정도, 적성이 맞을지 뭐 안 맞을지 모르니까 6개월 해보자. 그리고 좀 더 연장을 해보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연장해서 가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쭉 하다가 그냥 복무 연장하고 장기하면 되는데, 내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 그냥 단기 할래 하는 순간은 하는 사람은 48개월이 못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그걸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임기제 부사관을 달면서 저 단기하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단기하사 전환을 해주면서 민간부사관과 똑같은 의무복무 48개월 이제 4년을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병 때 군생활 괜찮네? 그리고 나 직업군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단기하사 하겠습니다 하고 딱 신청을 해버리면 바로 의무복무가 4년이에요. 그냥 하다가 이 적성이 안 맞네, 자 전역해야겠다 하고, 나 임기제 부사관이었으니까 저 그냥 12개월만 하고 전역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 전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단기하사로 전환이 돼버리면, 신청을 해서 합격하고 전환이 돼버리면 중간에 전역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해서 48개월 가고 또 연장해가지고 장기 복무 뭐 해도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단기하사로 탁 픽스하고 가는 사람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이 사람은 중간에 적성이 안 맞네, 나 전역하고 싶어 해도 전역할 수 없고 무조건 4년을 채우고 전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요걸 하게 되면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연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중간에 나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문구가 좀 의미가 이상해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단기 전환된 사람은 민간부사관과 똑같이 4년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임기제 부사관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연장하면서 뭐 7년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4년만 하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 뭐 36개월만 하고 나가도 되고, 어쨌든 그 6개월에서 48개월 그 사이에 언제든지 전역이 가능하다 얘기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그 시행안이 올 7월에 나와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좀 봅시다. 여기 군인사법에 뭐 임기제 부사관, 이렇게 단기복무 부사관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복무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임기제 부사관, 원래 여기 유급지원병이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름 제목 바꿨죠. 제목을 바꿔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급지원병 운영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유급지원병제 운영 규정에서 2016년이 최신입니다. 2016년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는 6개월에서 18개월 근무할 수 있다 뭐 등등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뭐 헌법이 있고 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뭐 이렇게, 저도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가면서 내려가면서 지자체 뭐 그 뭐 조례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규정 해가지고 대통령령 이런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 하는 시행령, 뭐 시행규칙, 뭐 그 다음에 규정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병역법은 개정이 됐고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급지원병제 운영 규정이 아닌 임기제 부사관 운영 규정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지금 아직 그게 안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올 7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옛날에 3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임기제 부사관 제 운영 규정 이런 게 아마 올 7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